자, 인터넷이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했다라는 의미로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어느 곳에 있어도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통신망이 바로 인터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데요.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궁금하면 클릭해서 눌러서 보죠. 그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정보 검색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많이 사용했었던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윈도우를 깔면 기본적으로 깔려지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썼었던 인터넷입니다. 그렇지만 얘가 이제 지원이 중단해 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 만든 게 요 엣지라는 브라우저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굴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인터넷 자체가 워낙에 좀 요 버전으로 많이 익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버전도 현재까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많이 쓰게 된 버전이 크롬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게 되는데 모바일 쪽과 연동이 좀 쉽기 때문에 요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검색 속도도 좀 빠른 편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활용하기 괜찮아요. 그 외에도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웹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최근에 만든 브라우저에 웨일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 웨일 브라우저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이버 웨일이라고 생겨져 있는 건데요. 요것도 브라우저의 일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해서 쓰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저희 과정에서는 얘는 보지 않을 거고요. 보통 많이 쓰여지는 요 세 개의 브라우저를 기본에서 볼 거예요. 자, 웨일 브라우저가 보통 브라우저보다 좀 다른 점은요.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떠요. 옆에 이렇게 그린 닷이라든지 도구 모음, 스크랩북, 번역 등의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뜬다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활용하실 때는 좀 편하게 쓰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 브라우저가 웨일 브라우저를 쓰시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브라우저는 일단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79페이지에 인터넷의 활용 분야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정보 검색할 때 많이 쓰고 계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예쁜 벚꽃도 한번 받아봤을 거고 유튜브에 가셔서 정보를 또 찾아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넷에서 하게 되는 정보 검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회원가입까지 배우게 되면 전자메일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일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어떤 걸 뭐 첨부를 해서 보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조회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예약하겠다. 또는 뭐 어떤 정보를 조회해서 찾아보겠다. 뭐 요즘 같은 경우 백신이나 뭐 이런 거 예약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도 당연히 인터넷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 뱅킹. 자, 인터넷 뱅킹은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인터넷 뱅킹을 하시기 위해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인터넷 뱅킹을 하신다고 얘기는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좌를 조회하거나 송금을 하는 등의 각종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인터넷 쇼핑도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장보기를 할 때 직접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으로 장을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블로그나 카페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토론할 수 있는 카페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나의 개인 생각을 풀어놓을 수 있는 블로그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쓰면 쓸수록 아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겨서 80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 살펴보기가 있는데요. 혹시 인터넷을 따닥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들어가면 엣지 브라우저로 바뀌어서 나오는 현상이 생기죠. 자, 아직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고요. 엣지 브라우저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로 자동으로 바뀌어버리면 좀 곤란하실 거예요. 지금 아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따닥 열어보면 얘가 잠시 화면이 뜨는 것 같더니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버려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엣지 브라우저로 자동으로 변형이 되는 건데요. 물론 책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혹시 점점점 보이세요? 설정 및 기타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 여기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또 클릭. 그러면 기본 브라우저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 설정이라는 왼쪽 부분에 보시면 메뉴 중에 중간쯤 기본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클릭. 여기서 계속해서 엣지 브라우저에서 하는 게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브라우저로 바뀌게끔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권장이 아니라 호환되지 않는 사이트만 하겠다.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닫으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 때 아까처럼 엣지 브라우저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으로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엣지 브라우저 아까 들어왔을 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설정 및 기타를 눌렀죠. 여기서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했어요. 그쵸? 여기서는 설정이라는 요 왼쪽 메뉴 중에 중간쯤에 기본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기본 브라우저를 클릭.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가 항상 권장으로 맞춰 있을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엣지 브라우저 사이트 열어보세요. 요거를 호환되지 않는 사이트만으로 고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X 눌러 닫으신 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어보면은 엣지 브라우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본인 화면으로 그대로 뜨게 되죠.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을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2번 지금 80페이지 보고 있어요. 1번, 2번이 여기 있는 요 화살표랑 이쪽에 있는 요 화살표를 말해요. 자, 이 뒤로라는 거는 현재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했을 때 이동 이전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뒤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처음 페이지다 보니까 넘어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화살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메뉴를 눌러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화면 중에 제가 어떤 메뉴를 눌러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기 있는 요 화살표가 이제 파랗게 보이는 거 확인되세요? 자, 다시 만약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뒤로 창으로 넘어가서 처음 화면이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하얗게 안 되는 거. 하얗게 안 되는 거? 어떤 데? 파랗게 안 되는 거. 파랗게 안 되는 거? 화면이 새로 탭이 떠버려요. 지금 새로 탭이 뜨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줌에 있는 예를 들어 뉴스를 제가 눌렀어요. 나는 하나는 좀 그러니 탭이 뜬 게 아니라 이 화면 자체가 바뀌었죠. 여기 메뉴가 따로 뜨지 않았죠. 자, 그랬더니 여기 뒤로 가기가 보이죠?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서 창이 뜨게 되고 나는 그림을 눌렀더니 앞으로를 누르면 반대로 아까 전에 제가 눌렀었던 그 창으로 넘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랑 앞으로에 대한 기능인데 현재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했을 때 그 이동 전의 페이지로 돌아가는 게 뒤로 버튼이라면 너무 뒤로 갔을 때 다시 앞으로 가는 버튼이 여기 있는 요 화살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뭐 HTTPS에서 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를 주소 표시줄이라고 해요. 주소 표시줄은 현재 접속한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보여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를 적고 엔터를 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일단 지금 여기다 바로 적어보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www.naver.com. 자, 이 네이버 사이트를 제가 여기다 만약에 찾아 들어가려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로 넘어가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줄을 주소 표시 줄이라고 하는데 내가 현재 접속해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가 나타나는 줄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웹페이지를 가고 싶다면 여기다 그 웹페이지 주소를 직접 적어서 들어갈 수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의 세로 고침. 여기 주소 표시줄 끝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 보일 거예요. 얘가 세로 고침인데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다시 새로 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웹페이지를 다시 불러와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때 세로 고침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탭 브라우저라는 건데 바로 이 부분들이 탭 브라우저예요. 지금 쟤는 네이버가 지금 열려있죠? 그 옆에 새 탭이라는 걸 누르면은 탭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를 탭 형식으로 추가를 할 때 탭을 추가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페이지가 필요 없다면 옆에 보면 X 보이죠? 이 X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탭을 끌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탭 브라우저라고 하고요. 7번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 집 모양 버튼이 있어요. 자, 이 집 모양 버튼은 누르면 인터넷을 처음 실행했을 때 우리 줌으로 만약 열렸으면 얘를 딱 누르면 줌 사이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작 버튼이라는 거는요. 홈 버튼은 인터넷을 실행했을 때 처음 나오는 시작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시작 페이지는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페이지로 인터넷을 열면은 바로 뜨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작 페이지가 돼 있으면 다른 거 보다가 이 홈 버튼만 딱 누르면 시작 페이지로 띄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즐겨찾기 및 여러분 페이지 목록인데요. 여기 집 모양 옆에 보시면 별 모양이 하나 있어요. 이 별 모양은 뭐냐면 꾹 눌렀을 때 내가 즐겨서 찾아가는 페이지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즐겨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이트를 만약 한컴타자 연습을 요 즐겨찾기에 넣어놨다. 한컴타자 연습을 딱 누르면 저번에 우리 한컴타자 연습 들어갈 때 뭐 네이버에다 한컴타자 연습을 쳐서 검색해서 들어갔었던 거랑은 달리 내가 이렇게 필요한 자주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들을 즐겨찾기로 넣어놓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서 바로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게 바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등록해 두고 한번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즐겨찾기고요. 최근에 여러분 페이지 목록은 여기 옆에 보면 즐겨찾기 피드 여러분 페이지 목록 보기라는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페이지를 눌러보면 지난주에 본 거, 2주 전에 본 거, 3주 전에 본 게 이렇게 사이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여러분 페이지를 보면은
아, 여기가 어디를 좀 들어갔었구나 이런 것들을 살짝 볼 수가 있죠. 물론 제거할 수는 있다 보니 예,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페이지 목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2주 전, 3주 전 여러분 페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목록이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 있죠. 얘가 도구예요. 자, 이 도구를 눌러보면은 여기서 뭐 인쇄 파일 등의 다양한 어떤 옵션이 나오는데요. 인터넷 옵션 등의 익스플로러 안에 주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도구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익스플로러 화면을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검색하는 거를 간단하게 해보면서 시작 페이지 설정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81페이지 창을 다시 닫고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들어가면은 인터넷의 시작 페이지가 열려집니다. 자, 일단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제 사이트가 줌이라는 어떤 사이트로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다음이라고 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한글로 다음 적고 엔터를 치면은 다음 사이트를 이렇게 줌에서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음 웹페이지가 새 탭으로 여기 이제 바로가기 다음을 누르면 다음 웹페이지가 이렇게 새 탭으로 뜨게 되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끄고자 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X를 누르면 웹페이지를 쉽게 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블 클릭해서 열었더니 시작 페이지가 현재는 줌으로 떠 있네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다음을 찾아달라고 다음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다음 사이트를 찾아줄 테고 여기에서 바로가기 다음을 누르면 다음 사이트가 열리겠죠. 예, 그 열리는 게 보통은 어떻게 열리냐면 이렇게 탭이 하나 열리면서 열려지게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끌려면 다음을 내가 끄고 싶으면 요 옆에 있는 X 여기를 누르면 다음 창을 끌 수가 있더라. 그럼 아까 전에 검색했었던 창이 그대로 뜨죠. 자, 이번에는 82페이지 스텝 5에 있는 주소를 이용한 웹페이지 열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를 적어서 보여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사이트가 적혀 있으니까 82페이지에 있는 구글 사이트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주소 표의 줄이 보여요. 뭔가 이상한 주소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아마 주소 표의 줄이 파랗게 블록 처리가 될 겁니다. 이때 www.google.com 이렇게 구글닷컴이라는 어떤 사이트 주소를 적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구글닷컴이라는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중요치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사이트 주소를 적기에 아직은 내가 영어 타자가 조금 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씩 보셨다면 챕터 2에 있는 인터넷 시작 페이지와 검색 기록 알아보기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다시 창은 닫을 거예요. 다시 다 닫고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어볼게요. 따닥.
자, 매일 접속하는 사이트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두면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손쉽게 시작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 페이지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금 화면을 보니까 시작 페이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줌으로 맞춰져 있네요. 근데 내가 줌보다는 예를 들어 네이버를 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다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네이버나 다음이 시작 페이지로 떠 있으면 좀 더 찾기가 쉽겠죠. 자, 일단 84페이지를 조금 참고해 주세요. 여기 84페이지 시작 페이지 설정하기에서는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바꾸는 방법이 일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일단 이 위에 제목표의 줄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제목표의 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럼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뜨죠. 여기서 메뉴 모음과 즐겨찾기 모음, 명령 모음 이렇게 세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메뉴 모음을 누르면 이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나온 게 메뉴 모음이에요. 그럼 이거 체크하는 거 그냥 놔두고 메뉴 네, 지금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체크를 해주세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즐겨찾기 모음을 또 보여드릴게요. 즐겨찾기 모음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얘네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내가 즐겨 찾는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 있는 걸 빼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면 삭제가 쉽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명령 모음이라는 걸 클릭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명령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체크되어 있는지 한 번씩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줌 검색창에다가 다음을 아까 전처럼 적어볼게요. 다음 하고 엔터. 그러면 검색 결과에 다음을 이렇게 찾아주겠죠? 자,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이 다음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까지는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 써있는 건 뭐예요? 제가 잘못 들어왔나? 영어를 잘 찾아왔고 영어로 들어왔나? 네, 영어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접근을 붙이면은 다음이 여기 바로 뜨죠. 클릭. 네, 이 화면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 다음 사이트를 이제 시작 페이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 3번 보시면 돼요. 다음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 이 도구 명령 메뉴에 이 집 모양 옆에 세모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현재 시작 페이지가 보일 거고요. 밑에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이 보입니다.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 이거를 눌러? 네, 눌러주세요. 여기 추가 여기 보면서 얘가 지금 줌 사이트가 원래 시작 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 자, 여길 누르시고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 페이지를 유일한 홈페이지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유일한 홈페이지로 사용해 체크해 주시고 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 페이지가 바뀌었겠죠? 자, 이제 닫아볼게요. X. 네, 모든 탭 다 닫을 거니까 모든 탭 닫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다시 열어보면은 시작 페이지가 아까처럼 줌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줌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톱니바퀴 기억하세요? 여기를 눌렀을 때 인터넷 옵션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인터넷 옵션을 찾아가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페이지라는 버튼 보이죠? 요거 한 번만 눌러 주실래요? 아까 요 홈페이지 부분에는 아마 줌이라는 이름의 어떤 사이트가 있었을 건데 현재 페이지를 누르면 지금 열려있는 페이지가 다음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현재 페이지 눌러도 여기 도구에 인터넷 옵션. 그리고 여기 현재 페이지를 누른 거는 아까 네이버를 다음을 창을 띄워놔서 눌렀고요. 여기다가 그냥 적으셔도 돼요. 만약 네이버로 간다면 네이버.com을 적고 확인을 하면은 네이버.com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도구에 인터넷 옵션. 여기 홈페이지 창에다가 천천히 적어볼게요. www.naver.com 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일단은 대소문자 조금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대문자로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쳐보시고 이렇게 적어보시고 적용 누르고 확인 한번 눌러주신 후에 다시 인터넷을 나갔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다음으로 바꿨지만 네이버로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이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네이버로 하고 적용 누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창을 닫은 다음에 다시 인터넷 창을 열어보면은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로 바꿨기 때문에 네이버가 처음 페이지로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이 즐겨찾기를 누르면 즐겨찾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봤던 페이지 목록들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뭘 열어봤나, 이 자리에서 뭘 봤나가 다 뜨는데 뭐 좋은 점이라면은 내가 뭘 열었었는지 기억 안 날 때 찾아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부분이라고 했을 땐 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이번엔 도구의 인터넷 옵션 가볼게요. 요 톱니바퀴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도구를 눌러주시고 밑에다 두 번째 인터넷 옵션을 눌러주세요. 자, 만약에 내가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은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고 로그인을 할 때가 있어요. 일단 집에 있는 컴퓨터는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 그게 PC방이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컴퓨터에 로그인 정보가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로그인 정보는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걸 쿠키라고 해요. 쿠키라는 거 아마 사전평가 때 살짝 넣어서 설명은 드렸을 건데 쿠키는 뭐냐면요. 사용자가 원래 우리 수제 쿠키 같은 거 먹다 보면 쿠키 먹다 보면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개인 어떤 정보들을 입력해서 넣을 때 그 정보가 암호화돼서 쿠키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들어갈 때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도 그냥 로그인 버튼만 눌러서 로그인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잘못 활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쿠키 정보를 제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도구의 인터넷 옵션 잘 들어오셨죠? 도구의 인터넷 옵션.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 탭에 여기 검색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검색 기록에 삭제라는 거 보이세요? 네. 눌러보시면 인터넷을 이용했었던 임시 인터넷 파일, 쿠키 데이터, 다운로드 기록 등이나 암호화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뜹니다. 삭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고 확인. 그러면 아까 여기 즐겨찾기에 보면은 여러 홈페이지에 그 날짜별로 들어가 있었던 기록들이 모두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 86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있는 내용 잠깐 읽어본 후에 조금 쉬는 시간 갖고 즐겨찾기 추가 관리하는 것도 설명할게요. 자, 쿠키라는 것은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 작성된 정보를 작은 문서 형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기억된 정보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구성해 주는 걸 쿠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쿠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직접 삭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 컴퓨터 사용할 때 정보를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삭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했고요. 지금 2시 54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5분에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즐겨찾기 추가하고 관리하기 해보겠습니다. 즐겨찾기를 우리가 추가하고 관리할 거예요. 자,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방문하는 걸 즐겨찾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는 가판대라는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여기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 목록이 있어요. 여기 즐겨찾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즐겨찾기가 여러 가지 있는 건 좀 제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추가할 거니까 여기 아까 제거한 건 여러분 페이지. 즐겨찾기 목록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네, 죄송해요. 즐겨찾기의 목록을 제거하실 때는 즐겨찾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시면 굉장히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여기 즐겨찾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시면 제거가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별표를 눌렀을 때 즐겨찾기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필요 없는 사이트들을 좀 제거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삭제하기 하면 삭제가 돼요. 다 해요? 다 비워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는 거죠? 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즐겨찾기를 지금 비워보셨을 건데요. 한번 여기다 이제 즐겨찾기를 넣어볼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했고요. 즐겨찾기로 추가할 사이트를 우리는 한컴타자 연습 사이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검색창에다가 한컴타자 연습이라고 적어볼까요? 아마 한컴 쳐보시면 한컴타자 연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한컴 타자 연습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타자 연습 사이트가 들어와졌습니다. 사이트를 잘 들어오셨나요? 근데 이 사이트를 매번 우리가 찾아서 들어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별표 즐겨찾기를 누르고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이 제목으로 추가하겠다. 추가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고 창을 닫아 볼게요. 자, 그러면 인터넷을 열었을 때 처음에 시작 페이지가 뜰 테고 내가 만약에 한컴 타자 연습을 치고자 하는 거라면 아까 여기 집어넣어 놓았던 즐겨찾기에 한컴 타자 연습을 누르면 이렇게 즐겨찾는 페이지로 들어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즐겨찾기라는 거는 내가 자주자주 찾아 들어가는 사이트를 집어넣어 놓고 빠르게 들어갈 때 즐겨찾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대학을 간다라고 할 때 대학 사이트가 있죠. 그런데 매번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다 대학 사이트를 쳐서 들어가려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로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바로 그냥 여기 요 즐겨찾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딱 누르면 그 해당 사이트가 딱 나오니까 편하게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나 아니면 내가 참고해야 되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면 나중에 그 정보를 찾으실 때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즐겨찾기라고 해요. 자, 즐겨찾기에 혹시 타자 연습 잘 안 들어가신 분들 질문 먼저 받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방법 하나 더 알려드려 볼게요. 네, 가판대를 찾아볼게요. 네이버에다 가판대. 자, 만약에 이 가판대를 보시면은 파워링크라는 건 광고고요. 이 밑으로 쭉 내려보면 가판대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요 가판대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판대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사이트를 자주 들어간다면 아까 전처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즐겨찾기 모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하시면은 가판대가 여기 추가가 됐죠. 여기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해 놓는 경우는 해당 즐겨찾기 모음을 클릭하시면 그 해당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져요. 그래서 어떤 내가 정보 같은 거 만약 찾았을 때 즐겨찾기에 추가하시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위에서 바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즐겨찾기 모음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만약에 필요 없어졌을 때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삭제하시면 굉장히 쉽게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 모음이라는 것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일 컴퓨터 학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한일 컴퓨터 학원에 어떤 사이트가 나와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사이트를 만약 자주자주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해 놓으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잠깐 다 닫아볼게요. 인터넷을 들어와서 해당 그 학원 사이트 또는 학교 사이트 이런 데를 딱 누르면 그 해당 창이 바로 뜨게 되죠. 이게 즐겨찾기 모음이라고 해요. 한일 커피숍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학원을 쳤고요. 쳐서 일단은 그 사이트를 눌러요. 클릭. 그럼 사이트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서 있죠. 이 상태로 즐겨찾기 모음의 추가. 요 별 모양의 화살표 달려있는 게 즐겨찾기 모음의 추가예요. 요걸 누르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돼서 들어가요. 만약에 제거할 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면 굉장히 쉽게 제거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구. 죄송해요. 여기 별 모양 즐겨찾기. 즐겨찾기에서 가판대라는 글씨 대신에 또는 한컴타자 연습이란 글씨 대신에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글씨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름 바꿀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름 바꾸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이 가판대를 이름 바꿀 거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를 하셔서 이름을 적으면 돼요. 신문 모음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신문 모음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 확인되셨죠? 이거를 삭제하고서는 이름 바꾸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쓰면 돼요? 네. 클릭하고 아니 오른쪽 뭐 잃어버리고 이름 바꾸기 누르고 자, 즐겨찾기 이름 많이 바꿔보셨어요? 어렵지는 않았죠? 네, 좋습니다. 자, 챕터 14에 있는 내용 좀 들어갈게요. 근데 이 내용도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라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진행하면서 해보려고요. 챕터 14고요. 14번 페이지로는 94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자, 단어를 이용한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네이버를 들어왔을 때 검색란에 고혈압이라고 적어볼게요. 고혈압. 이렇게 적으면 고혈압이라는 게 나오죠. 자, 고혈압 치고 검색을 해보면 파워링크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 이제 광고예요. 틀리게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네. 파워링크. 네. 자, 고혈압 치고 검색해보면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고혈압에 대한 기본 정보가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 지식백과 더보기라고 뜨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식백과로 한번 와볼게요. 네. 자, 지식백과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제 고혈압에 대한 정보들이 뜹니다. 여기에서 스크롤바로 아래로 내려서 원하시는 이제 고혈압이라는 글씨를 고혈압이라는 어떤 정보를 클릭하시면 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실 때 휠을 굴려주시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휠을 굴려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이 화면에서 이전 창으로 가고자 한다면은 이 고혈압이라는 탭을 X 눌러 닫으시면 다음 요 원래 앞에 화면으로 넘어오죠. 아까 전에 고혈압은 눌러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 안 한 거는 파란색이고 확인을 한번 하고 나온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눌러봤고 어떤 걸 눌러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넘어가는 게 뭐였죠? 넘어가는 게 넘어가야 돼. 여기서 고혈압을 다 봤어요. 예를 들어 그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럼 이게 X를 누르면 빠져나오죠. 아까도 여기 두 번째 고혈압을 눌러보신 거네요. 여기서 네. 빠져나오는데. 여기 X 탭에 X 모양 누르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고혈압을 누르면 탭이 하나 생기면서 그죠?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봤다. 만약에 이렇게 휘를 굴려 다 봤다 하면은 그럼 여기서 또 X 눌러서 닫으면 그러면 이 고혈압도 봤으니까 여기 보라색이 되고 고혈압도 봤으니까 보라색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잘 확인해 보셨어요? 자, 고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고혈압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고혈압을 찾아보았으니까 문장을 한번 적어서 검색을 해볼게요. 요 위에 네이버 검색창에 고혈압에 좋은 음식 적어볼까요? 그럼 고혈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백과에서 나와 있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음식들 여기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혈관 건강에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휠을 굴려서 내용을 다 보았고요. 다 보았다면은 옆에 X 눌러 닫아보면은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확인 안 한 건 파란색이지만 확인해서 들어갔다가 나온 거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 어떤 걸 열어보았고 어떤 걸 열어보지 않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시죠? 네. 스텝 3과 스텝 4는 저번 시간에 사실 했었던 내용인데요. 벚꽃을 검색하고 엔터 쳐서 검색해서 우리 이미지 찾아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처음 창으로 돌아가려면 집 모양 버튼 누르면 가장 기본적인 시작 페이지로 돌아올 겁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이번엔 벚꽃이라고 그대로 적어볼게요. 벚꽃. 그럼 벚꽃에 대해 통합 검색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이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라면 이미지를 눌렀을 때 벚꽃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벚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볼 거면 옵션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옵션을 고르는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뭐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 뭐 1일 안에 가져온 거,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뽑아서 내가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라는 거는 그런 뜻, 그러니까 선택 항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에서는 상업적 이용 가능한 걸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상업적 이용 가능한 벚꽃 이미지들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검색한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클릭해 주시면 옆에 그림이 뜨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요걸 누르면 저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만약 경로를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경로를 바꾸게 될 테고, 파일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뭐 벚꽃이라든지 이렇게 저장하면 내가 원하는데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2페이지. 다시 인터넷에 새 창 들어와서 인터넷 화면을 띄워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주소 검색하는 것, 지도 검색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사이트를 일단 접속을 해주세요. 자, 검색란에 지도 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요 네이버 검색란 밑에 보시면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에서 각각의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지도라는 걸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 검색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인데 그 중에 지도라는 서비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네이버 지도가 뜹니다. 이 지도 검색창에다가 일단은 한일 컴퓨터 학원 찾아볼까요? 하고 엔터 치시면은 한일 컴퓨터 학원이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찾아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호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주소를 적어도 돼요. 만약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볍게 찾아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집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어떤 상호를 찾겠다. 그럼 그 상호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리뷰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보여지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주소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에 다시 여기 제가 안에 컴퓨터는 X 눌러 닫았고요. 보시면 국민지원금, 선별진료소, 음식점 등의 이런 메뉴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 검색을 해도 돼요. 만약 이 근처에 약국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여기서 약국을 눌러보시면은 이 지도 근처에 약국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와요. 그럼 내가 이 근처 왔을 때 병원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근처 병원이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이제 아까 지도 나왔던 이 근처에 병원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병원을 만약 꼭 눌러보신다면 병원에 대한 정보 또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병원만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당 지도가 현재 보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지도, 뭐 병원을 쳐도 되고, 뭐 약국을 눌러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누르셔도 되고 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근처에 내가 만약 휴가로 놀러 왔다라고 했으면 이 근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약국이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걸 찾으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분식이라고 적어봤더니 이 근처 분식집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분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데를 꼭 누르면 그 분식집에서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고 만약 전화를 하거나 해가지고 주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어떤 그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에서 근처에 어떤 가게를 찾으실 때 그럴 때 이런 검색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옆에 보면은 일반 지도, 위성 지도, 지형 지도가 있습니다. 일반 지도는 그냥 이렇게 일반 지도로 보여요. 그럼 위성 지도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위성으로 본 듯한 그런 지도 모양이 보이고요. 지형 지도는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산 지형이구나 이런 지형이 보여지게 되는 게 지형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지도, 위성 지도, 지형 지도로 바꿔서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이 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할 때는 거리뷰를 누르면 이 근처에 이렇게 파란색 선들이 보일 거예요. 이 파란색 선이 있는데 내가 궁금한 곳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그 근처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처음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고 싶을 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학원을 제가 쳤었잖아요. 그 학원이 지금 여기 이 위치에 있는데 여기를 내가 처음 와봐요. 그러면 이 근처를 이렇게 찍어보면 거리뷰를 찍어보면 이 근처가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거리뷰라고 합니다. 거리뷰는 실제 이제 지도를 이 네이버에서 조그마한 어떤 맵을 찍어내는 그런 차가 지나다니면서 길을 찍어준 거예요. 이 지금 지역이 실시간은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뭐 2021년 7월, 2021년 5월, 2월, 10월 이런 식으로 각각 달마다 이렇게 찍어 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설명처럼. 여기는 거리뷰를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지역 길 있죠. 길을 꾹 찍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뭐 뒤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뒤로 화살표가 안 나오는데? 이거 뭐지? 여기서 마우스로 누르면서 당겨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확대해서 볼 거면 휠을 굴리면 확대 반대로 굴리면 축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적 편집도는요. 이런 식으로 지방 경계 개발 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죠. 여긴 자연 녹지지구다, 택지개발지구다. 혹시 이런 부동산 용어 아시는 분은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모르면은 모르겠다. 그죠? 자, 용도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용 주거 지역인지 공업 지역인지 요 파란 여기 보면 빨간색 지역들은 상업 지역 정도 되겠죠. 그쵸?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 지적 편집도요. 지적 편집도 지적. 만약에 여기 너무 동네니까 조금 더 휠을 굴려서 보시면은 여기 도로 철도도 확인돼요. 그래서 장기 도로를 보니까 이쪽에 서울 연천 고속도로 예정이 있고요. 그죠? 국토계획을 만약에 보면은 지금 조금 더 휠을 굴려서 보면은 여기는 개성공업지구, 이쪽은 이제 송도경제자유구역 이런 식으로 예, 각각의 이제 우리 국가에서 계획 잡아놓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쪽에 이제 서해안권이 있고, 그죠? 있어야 보면. 재개발로 딱 나와 있진 않네요. 그죠? 어쨌든 뭐 예정이나 뭐 이런 데들을 선 보면은 그 근처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사놓거나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예정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일단 보여지니까. 우리 집도 다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네, 가능합니다. 너무 좋네요. 자, 지적 편집도는 요 정도만 보고요. 이제 테마. 테마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학원 근처로 다시 좀 찾아 놓을게요. 너무 멀리 와서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테마라는 거는 교통 상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빨간색은 정체 구간, 주황색은 조금 서행 구간, 파란색은 원활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CTV를 누르면 어떤 도로의 그 교통 상황을 CCTV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용마산로 쪽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용마산로 쪽이 많이 막히는지 망우로 쪽이 많이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설치된 거죠. 이거는 그냥 교통 상황 CCTV예요. 아, 네, 자전거 길 또는 등산로 날씨까지도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이번엔 테마 말고 반경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학원에서 기본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우리가 역에서 반경 몇 미터까지가 뭐 역세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경은 요걸로 잴 수가 있어요. 만약 1번 출구 기준에서 반경을 재본다면은 학원은 대략 500m 밖으로 나가니까 역세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빠져나갔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잴 때 반경이라는 기준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맞춰지고 지우기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반경 몇 미터 이런 거를 잴 때 이런 반경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면적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면적을 잴 때 활용하는 거예요. 오른쪽 누르면 끝나고 지우기 누르면 지워지고요. 그럼 학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거리를 재고 싶다 하면은 거리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지하철역을 찍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내가 멈추는 그 꺾어지는 거리들마다 클릭을 해주신 후에 끝나는 위치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몇 분 거리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재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두시면 좀 재밌게 볼만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조금 촉박했던지라 다음 시간에는 책에 있는 경복궁을 가지고도 좀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숙제라면 숙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찾기를 한 다음에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제 이메일을 만들어서
각각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메일을 만드신 게 있다면 그 메일 아이디를 뭐 알아오시면 될 것 같고, 그보다도 내가 만약 메일을 새로 만드실 거면 메일 만드실 아이디를 무엇으로 설정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숙제죠? 예, 그게 숙제인데 뭐 숙제라고 해봤자 안 해오셔도 그 당장 생각하셔서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고요. 일단은 만드시는 방법은 영문자랑 숫자가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많이들 만드시냐면 본인 이름의 약자를 따서 영문자를 쓰시고 그 다음 뒤에다 숫자를 한 4, 5자 정도 다는 형식으로 아이디를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영문 숫자에서 8자리 정도, 8자리 이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내가 아이디를 좀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들어갈지 아니면 모레 들어갈지는 정확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내일은 제가 요거 뭐 역에서 길찾기라든지 이거 이제 어플 설치해서 들어가시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제 회원 가입하는 것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 시간 모레쯤에 들어가거나 아마 그럴 거거든요. 어쨌든 양일 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한번 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